사고 나서 수익 나면 역시 잘했어 하고 끝이고, 수익이 원활하게 안 나게 되면 왜 그러지 하면서 이때 뭔가를 파고 들어가죠. 이때 사실상 분석 같은 행동을 이때 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 유튜브들 보다 보면은 주식 잘하는 분들 나와서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종종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같이 하락장이 계속될 때 장기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 거다. 그런데 나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런 장이 너무 좋다. 뭐 그러면서 본인 어필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의 그런 단점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트레이딩은 마치 무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트레이딩은 하락장이 1년 반이 지속이 되더라도 되게 좋아. 한마디로 주식 고수는 트레이딩 고수고, 트레이딩 고수는 언제 어느 때나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고수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준점대로 주식을 배워 나가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보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저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 말에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주식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진짜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건지, 우리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알려주고는 있는데 어떤 주식을 알려주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딱 인트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막 이렇게 내비쳐지는 사람은 아닌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유튜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훌륭한 유튜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고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배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실력 없는, 경험치가 적은 초보 투자자들을 그들의 실력을 키워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스승은 아닌 거죠. 그거는 저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1타 강사 이런 걸 떠나서, 저도 1타 강사는 아니에요. 제가 뭐 설명을 되게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1타 강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클럽에 저를 믿고 오신 회원님들의 성장, 실력적 성장, 자산적 성장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진짜로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진정성만큼은 자신있게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갖춰지게 되면 절대로 유튜버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있어도 그게 경험치가 아직 적은 초보가 하기에 다소 부담되는 것들을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막 말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경험치가 부족한 초보가 못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더 솔직하게 말하면 경험치가 많은 사람도 그렇게 잘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질 때 이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는 하나거든요. 트레이더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를 계속 하면서 계속 그거를 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하방 압력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변동성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더 많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많이 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고수든 뭐든 간에 계속 벌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포지션 잘못해서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잃고 벌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마치 이 하방 흐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동성 때문에 나는 벌기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참 들으면서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저나 어니스님 같은 사람은. 네, 모든 행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진리적인 게 있는데,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공존한다, 저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앞면만을, 환상만을 심어주는 거죠. 앞면만 보여주고 뒷면은 싹 가립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서 현혹시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머니버디님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전 트레이딩 잘하는 편이고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수 있어?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무조건 수익 낼까? 저는 거기에는 무조건 수익 낸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해보면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런 조합이 이뤄지거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동국산업이 띄어져 있는데 이것도 일예로 들게 되면은 매수해서 수익 내고 또 매수해서 수익 내고 매수하면서 수익 내고 매수하면서 수익 내고 매수하면서 수익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엇박 나거나 잘못해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트레이딩에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 파동을 가지고 다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트레이딩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좀 변형됐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초단타, 단타 트레이딩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국룰적인 트레이딩에선 여기서 손절이거든요. 그럼 손절 같은 경우에는 X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레이딩에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건 다 맞춘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 다 맞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는 아니겠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 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 분명히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은 뒷면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숨기죠. 그리고 되는 것처럼 환상과 착각을 유발시키는 거죠. 진짜 모르는 사람은, 안 해봐서 이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실상은 이건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벌 때 있고 이럴 때 있지, 근데 이거 잘하면 그냥 버는 거잖아, 이거 잘하면 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 자체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대체로 이것 때문에 잃는 것들이 커지어서 잘못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거면 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그거를.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진짜로 해본 사람은 이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총합이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들 플러스가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을 잘 하려면은 마이너스를 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이너스를 결국 어떻게 조절할 건데, 이 영역이 실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뭐 종목을 잘 골라야지, 또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잘 잡아야지, 또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 잘 올라타야지 등등 잘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종목 걸린단 말이죠. 그럼 못 맞춘 케이스에서 어떡할 건데의 영역은 그러니까 잘 손절해야지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손절하는 건 뭔데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없어요. 그냥 빠른 손절,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해로 퉁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해를 이행해 보신 사람 있나요? 이행해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틀립니다. 거의 다 틀리고 어쩌다 한번 맞아요. 거의 다 틀리고 어쩌다 한번 맞아요. 빠른 손절을 진짜로 해보게 되면 이런 조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러면은 다시, 그럼 어쩌다 한번 수익 날 때 많이 내야 돼요. 이미 한 4번 틀린 거를 만회하고도 이때 수익 한 번으로 많이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많이 내려면은 국룰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타 그 속도의 수익으로 괜찮을까요?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데서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진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나오려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국룰 단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오버나이트하고 며칠 기다려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되게 많습니다. 뒷면이 되게 많는데, 이거를 종합해보면은 제가 내리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트레이딩이든 가치 투자든 일반 매매, 일반 투자든 뭐든 간에 그 영역을 굳이 구분은 해놨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투자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을 어떻게 낼 건데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서 빠르게 수익 낼 때도 있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천천히 더 기다려주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종목도 있고, 이런 게 다 섞여 있다. 계좌 내에서 섞여 있다. 그 중에서 트레이더는 조금 더 빠른 스타일의 매매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 뿐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구분을 좀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우를 잘 해나가는 숙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알아서 손절 잘하고 그냥 좋은 종목 잘 고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환상처럼 심어주고 있고, 또 반면에 트레이딩을 그렇게 올려치면서 장기 투자는 한없이 까내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1년 반 동안 계속 하락했으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도 진짜 장기 투자 잘하는 사람이 들으면 우습죠. 이렇게 하락이 되는 시점에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트레이더들이 깔짝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답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막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다 잘하게 되면, 그 하우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투자라는 영역에서 그냥 만나는 것들이다, 그거는. 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정답이다. 그죠? 네,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트레이딩이 정답 같고, 잘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면은 그게 정답 같다. 결국에는 누가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뭐 장기 투자다, 굳이 트레이더다 이렇게 막 선을 가르듯이 딱 나누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주식이 트레이딩일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일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국룰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막 손절하고 막 단타 치는 그런 트레이더는 분명 아니니까 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투하는 사람이라고 딱 말하기도 애매한데, 저희 소위 말하는 빌드업 같은 거 하면은 몇 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나는 무슨 투자자야? 뭐라고 설명해야 돼? 내 카테고리는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기준에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프로 시절에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와, 이 사람 스캘핑 실력, 단타 실력은 정말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도 계좌를 보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단타를 잘하는데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유튜버 수준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잘했어요. 제 기준에서 잘했다라고 보여질 정도면 진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는 계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단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를 왜 구분하는데? 투자자는 돈 되는 거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많은 정보와 함께 올라가면서 되게 영역 구분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트레이더, 극단적인 장기 가치 투자자. 근데 제가 볼 때 극단적인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 영역의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 수준에서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진짜로 이행한다는 거는, 이쪽 영역은 진짜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문적인 프로의 준비까지 된 사람들이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해서 5만 가지 깨달음을 다 걷고 나서 어느 정도 경력이나 실력을 쌓고 나서 그때 나 가치 투자 해야지, 그때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지, 초보자가 나 가치 투자하면서 배워가면서 해야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냥 경험과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맞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돈도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이제 주식해서 좀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걸 할 수 있다? 그거 좀 굉장한 착각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쪽 극단적인 트레이더의 영역도 저는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거의 이거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 속에선 존재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 또한 죄송합니다. 그냥 도박을 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건 아니다. 뭐 이 말이 거부감이 들릴 순 있겠지만 그냥 홀짝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트레이딩 쪽을 조금 더 선호하든가, 아니면 장기 투자 쪽을 조금 더 선호하든가, 아니면 섞어서 하든가. 여기서 저나 머니버디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거를 다 하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은 장기 투자 스타일로 하고, 어떤 거는 단타 트레이딩 스타일로 하고, 어떤 거는 섞어서 하고,
결국에 저는 중요한 거는 자신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치 속에서 나중에 정말로 자기가 자신 있으면 이 극단의 영역까지 그때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여기서만 머물러도 수익 내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뭐 스캘핑 같은 단타 있잖아요. 그 단타를 밖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하는 단타, 어니스님이 하는 단타를 밖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를 약간 좀 장기 투자하듯이 하네? 장기 투자의 요소가 곁들여진 단타네? 반대로 여기 장기 투자를 저희가 한다면 그냥 소위 말하는 밖에서 보는 그 전형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인데 단타 스타일이 좀 섞여있는 장기 투자네?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트레이딩을 하네 그러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장기 투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단타라고 말하기도 뭐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요소가 섞여 있는 건데, 그렇게 섞임으로써 뭔가 좀 가운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운데는 도대체 뭐야? 단타 반, 장기 투자 반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런 영역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거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을 지향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주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제 스스로 억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이쪽 영역을 못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 잘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 한다면. 근데 이쪽 영역을 잘 가르칠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 영역을 잘 가르치려면은 이쪽 영역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란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 수준에서 그럼 여기 있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쪽 영역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중심 잡고 있는 이 매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인은 결국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선배들, 훨씬 잘하는 장기 투자자 또는 훨씬 잘하는 트레이더, 스캘퍼들, 스캘퍼보다 더한 스페큘레이터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자신이 다루는 이 포지션을 잘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행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뒷면에는 이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 갖추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모든 사람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은 밸런스 게임인데 상호 보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욱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는 진리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야 어느 하나 선택해서 내가 이걸로 돈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늦어요. 습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그럼 늦는다. 처음부터 제대로 잡고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은 평소에 균형 잡힌 식단을 꾸려서 좀 다소 맛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가끔씩 뭐 외식하듯이 라면도 먹고 뭐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들도 먹고 그러는 느낌인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할 때 집밥 먹는 거를 막 강조하면서 대단하지 이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야,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그게 마치 이제 되게 대단한 것처럼 그 대중에게 심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가운데가 있어야지 이것들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로 전 또 들렸어요.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잘 들었고 이해는 했는데, 근데 다소 추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제가 노하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 중간에 매매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뭔가 어떤 부분에서 스파크가 튀죠? 그러면서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럼 삽니다. 그게 차트가 됐든 거래량이 됐든 캔들이 됐든 뉴스가 됐든 아니면 아는 종목이 됐든 친구가 추천해줬든 뭐든 간에 뭐 스파크가 튀면은, 뭔가 불씨가 팡 튀게 되면은 사요. 그러고 사고 나서 수익 나면 역시 잘했어 하고 끝이고, 수익이 원활하게 안 나게 되면 왜 그러지 하면서 이때 뭔가를 파고 들어가죠. 이때 사실상 분석 같은 행동을 이때 해요. 이런 게 투자에서 많이 보이는데, 심지어 트레이딩 영역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분석할 시간이 어딨어. 수급 붙으면은, 거래량 빵 붙었으면은, 통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세요.
거래량 딱 붙어서 초반 3분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 지금 봐서 분석할 시간 어딨어. 지금 일단 사고 봐야지 하면서 사. 이렇게 매수 먼저 누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거 왜 올랐지?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보긴 봤는데 왜 올랐지? 아니면 이거 어떤 종목이지? 어떤 테마 있지? 어떤 뉴스 있나? 막 이렇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체크를 해나가요. 근데 이 체크도 이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팔았으면은 그래 끝났어. 잘 먹었다. 오늘 단타 성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트레이딩을 잘한다라는 거는 순서라는 게 있는데 투자에서 순서가 진짜 중요한데 이 순서가 뒤집히면은 정말 이상해진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아셔야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다. 순서예요. 그냥 습관이자 순서이자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슈퍼맨이 되겠죠. 근데 슈퍼맨은 영화나 만화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 속에서 본인이 슈퍼맨이 돼서 밖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슈퍼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분석이 먼저다. 트레이딩을 잘한다는 거는 빠른 분석 아니면 준비된 미리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는 거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측면, 장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 행태 아니면 교정점 이 팁을 하나를 드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국룰이죠. 국룰의 행태죠. 장투하게 되면은 매수만 있고 내 매매가 끝나기 전까지 매도는 없다. 무조건 여기서 샀으면은 그냥 이 기간을 충분한 장투 기간이라고 해볼게요. 실제는 이거는 장투라고 말할 수도 없죠. 4개월 넘짓이니까. 근데 훨씬 더 긴 기간이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팔 때까지 이 사이에 장투는 매도하는 거 아니야. 장투 매도하면은 크게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다 팔 때까지 절대 매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서 국룰적인 장투 약간 분위기, 극단적인 분위기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완화해봤자 한 4,000원대에 뭐 일부 매도하고 5,000원대에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완매해야지 이런 계획 정도 세우는 거죠. 그럼 이거 가격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분할 매도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뭐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 팔고 3분의 1 팔고 3분의 1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팔았으니까 분할 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꼬집어 드릴 거는 장투도 매도한다. 중간에 매도 섞는다. 장투 잘하는 사람들 프로들 매도 섞는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포지션을 잡는 동안에 장기 투자라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지 팔면 안 된다라고 누가 정한 사람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오해에서 오는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매도는 기술적으로 당연히 섞여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말고 또 매수도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섞일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아까 트레이딩에 대한 교정, 분석이 먼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밖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트레이딩이 장투 같은 트레이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도 이런 매수 매도가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이거 트레이딩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희가 되게 이상해서 변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대로 안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랍시고 해가지고 목표가 안 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막 50% 60% 해서 그때 가서 손절? 아니면 그때 가서 그러면 리밸런싱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기회를 본인이 다 걷어차는 그런 투자거든요. 결국은 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듣는 분들이 좀 따라오시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투자, 이거 장투인지 트레이딩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이니까 제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명확하게 알고 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카테고리화 해서 제 계좌를 세팅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대로 배워가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투자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오세요. 오셔서 같이 배우면 되고, 저희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하나 달아놓을게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 국룰로 인해서 영향받은 잘못된 편견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여러 번 보시더라도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